반갑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서먹합니다. 메카트를 찍으니까 이 문자가 들어왔네요. 저 일본에서 저 1편 동영상을 보았는데 스님께서 이 미국에서 롯데그룹 관제 구술에 휘말린다. 또 삼성전자가 수십조 원에 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 탄핵한다, 이 최순실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도 바뀌었고 국무총리도 지금 바꾸는 단계인데 어떤 분이 들어야만이 우리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야 할 인재가 있으면 추천을 한번 해보세요. 스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스님은 예언자고 수행자로서 정치 뒤편에 서서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우리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발복하는 의무입니다. 또 세상이 지금 하도 대통령이 힘이 없다 보니까 잘못을 해서 너도 나도 참 입에 못 닿는 이야기를 해놓는 것 같은데 이왕 제가 동영상을 찍으니까 한번 추천 한번 해볼게요. 추천을. 왜냐? 이 한국하고 인지하고는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합 없는 사람이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하면 망하죠. 망해. 헷갈리는 데다가 더 헷갈려버려. 저도 한번 생각해놓은 분이 있는데 우리 스승님 때부터 오늘 그 동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이 약 한 4개월 전이죠. 앞전 동영상도 밝혔지만은 이 전국 만행을 하다가 전라북도 전주를 거쳐 삼내 쪽으로 오는데 카톡을 하나 받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홍선거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첫 번째로 카톡을 받는데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본인은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11살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잠을 자면 혼이 보인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고 싶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혼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력을 밝히는데 저 왕궁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리 고등학교, 우석대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을 유학 가서 거기 시민권자가 되었대요. 저는 미국과 한국은 참 먼 나라인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사진을 보니까 천기에 타고난 사람이야. 만나고 싶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스님 아는 지인 목사들이 많지만은 참 정말 고개를 흔들고 싶은데 이분은 목사는 아닌데 정말 예수의 예언을 받은 하느님의 예언을 받은 바로 이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후원가 제가 스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비행기 싸기 뭐가 있겠습니까? 1,000원짜리 다 통장 털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 3등 칸에. 왜? 그분 역시도 저에게 왜 비행기를 탔느냐? 수많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았지만은 모르는 스님이 없어. 모르는 수행자가 없어. 그런데
저 관상을 보면서 스님이 비법을 보면서 스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언하고 서로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의 갈 길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 스님이 LA를 하게 됩니다. 언제쯤? 약 4개월 전에. 뭐 기록은 카톡 기록이 다 있습니다. 날짜 시간이 다 있죠. 아무 뜻도 없이 대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또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집을 방문하는데 밤에 그 별빛이 초롱초롱한 캘리포니아, 옛날에는 사막이었다는데 참 어렸을 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율 브린너, 클린트 이스트, 찰슨 브론스, 이 서부 영화 나오는 이런 계곡이야. 아파트들 있는데 간간히 밑에 이제 포도밭이 있어. 포도 뭐 시험장도 있더구만요. 거기에서 앉았습니다. 서로 학문이 통하니까, 대화가 되니까 서로 상의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 다른 목적 없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을 접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독교인이요, 스님은 이 중이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맞지가 않아. 왜? 스님은 효를 주장하고 천도를 하고, 그분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걸 떠나서 또 스님이 실수가 없잖아요. 어? 수행자가. 그분 너무나 참 멋있는 사람이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떻게 인터넷으로 한 10만 불 정도를 좀 사기를 당했답니다. 누굴 잠깐 해줬는데 국제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받게 되면 스님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데 씁시다. 네, 받게 해드릴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들의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박근혜 대통령,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죠. 또 롯데 신격호 회장, 요 세 명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두 수행자가. 그랬더니 예언을 하면 스님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 말 참 하기 힘들어요. 보여요. 그런데 잘못 이야기하면 나무 사생활이요, 잘못 이야기하면 고소 고발이요. 그런데 이거만큼은 그 개인들 위해서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려야 된다. 그분들이 알아만 준다면 그분들도, 롯데도, 삼성도, 박근혜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야 될까? 스님, 제가 알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언이 시작된 겁니다. 롯데는 관제구설에 휩쓸려서 전 식구가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구속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삼성은 그 현자의 기계의 잘못으로 수십조 원이 날아갈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4, 5개월 전만 해도 큰 명예와 국가의 손실을 입힐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갈아치워야 된다. 스님,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해 줬어요. 롯데는 형제의 난이다. 천륜을 거슬렸다. 어떻게 동생이 형을, 아버지를, 뭐 개인적인 그분이 사생활이 있지만은 스님이 예언해요. 그리고 원기가 꽉 찬 거야.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내 부모의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살인데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내 형제와 원수가 되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죽을 때 다 가져가는 줄 알고 돌았죠. 돌았어. 이? 또 돈이라도 없으면 괜찮아. 수십조 원씩 갖고 있잖아. 못 가져가. 들고 가지도 못해. 삼성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응? 참 삼성은 제가 20년 전부터 예언 많이 했습니다. 예언. 그게 1996년도부터 저 이건희 회장 탄탄하게 계실 때 홍나희 여사 편지 무지하게 썼습니다. 지인들 무척 갔습니다. 심지어 용인의 에버랜드 앞에 그 선산에 가서도 울부짖음을 했고 딸이 죽습니다. 죽어요. 아들 이혼합니다. 참, 맞아 죽을 짓입니다. 맞아 죽을 짓. 지금 생각하면 고소 고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돌면 이해를 못해. 아무리 좋은 사탕을 줘도 쓰다 그래. 지금 우리 이건희 회장 저 삼성병원에 뭐 계신다는데 지금 누워서 그 돈 다 가져가는 줄 알아. 저 극락세계 천당에 지옥에 가서 쓰시려고. 아니요. 아니라고. 참 정말 그 손실 안 보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없는 분들에게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대통령 역시도 불행한 건 딴 거 없어요. 스님이 볼 때는 사리 분별을 못해. 무엇을 그 집안이 삼남매 아니 삼남매 어떻게 언니 동생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나 요번에 유튜브 보면서 그 신 회장님과 신 박사 깐다에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참 그 집안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또 우리 박지만 씨 정말 화목돼가지고 이것은 우리도 우리 가정도 행복하다는 게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형제간에 우애가 되고 요즘 그런 거 없어. 다 돌아서 이래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홍성거 그분께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알려야 됩니다. 타이프를 치고 또 노트에는 힘을 들여 필체로서 썼답니다. 그리고 등기로 그리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등기 주소 기록을 남겨서 스님 다 보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롯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좋으신 분이야. 홍성거 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서진이 돌았는지 하나도 답장이 안 왔대요. 답장도 안 왔대. 등기를 보내고 국제우표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후에 딱 정확하게 3, 4개월 후에 롯데 작살 났지 않습니까? 개망신 당했죠? 삼성 스마트폰 참 많이 돈 나간답니다. 우리 대통령 이게 뭡니까 이거. 스님은 비판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스님은 과거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미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그러면 스님 어떻게 이 방법을 질문에 그러네요.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해결해서. 스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은 엎질러 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하든 임기를 그만두고 나오시든 다음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저 입장에는 예언들 이렇게 하지만은 방편론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떠도는 영혼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떠도는 영혼들이 청와대에 많이 머무르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느 누가 들어가도 또 당선이 돼서 또 잘해보려고 들어가셔도 1년, 2년, 3년 후 있으면 또 헷갈려요.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역대 대통령 총에 맞았습니다.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나와서 자살이다, 타살이다, 저 하늘로 갔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헷갈려서 그 일개 순실이한테 놀아나고, 분명히 대통령이 잘못했죠. 책임자가. 스님은 뭐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까 그런 법에서 하실 일이고 검찰에서 하실 일이고, 저는 잘 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청와대의 털을 천도를 하고 발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이 목사, 신부님, 스님, 무속인들 수많이 많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최고입니다. 영을 잘 봅니다. 기도를 잘 하십니다. 스님,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과학시대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의 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번 천도를 하고, 두 번째, 요새 뭐 중립 내각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하실 일이니까 유능한 국무총리가 오셔야 되겠죠. 유능한 분, 이 한국하고 맞는 분, 이 한국을 구해낼 분, 이 1년 2개월 동안에 추천 한번 해볼까요? 추천. 스님은 지인도 없고 정치인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하고 합이 맞는 분, 뭐 질문했으니까 스님이 추천한다면, 제가 그러니까 1996년도 초에 이 스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 속에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하였지만은 제가 살아온 운명에 대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당시에 이해창 의원,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 저 이인재 씨, 이 세 분이서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한참 막 선거를 하실 때 저희 그 스승님이 돌아가신 분이 청송 선사님입니다. 청송 선사님께서, 저는 그때 아주 행자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바로 제가 미국에서 이런 학문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같이 모르는데, 내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저 지금 대통령이 되실 분이 저 김대중 대통령인데, 앞으로 당선되실 분이, 저분은 고난을 치러야 된다. 이분을 이끌어내려 그러면 이것을 유능한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아무나 대통령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해서 이분만이 한국에 맞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이 사진을 보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그분이 입성한다면 이 난국을 좀 빨리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 스승님이 저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근데 그분은 뭐 하셨냐면, 저 이해창 의원, 그 한나라당 분이셨는데, 이해창 의원하고 경선, 최고위원 경선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창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나갔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서 그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오게 만들어라. 비법을 써라. 그런데 당사자가 얼굴도 모르는데, 내막도 모르는데, 그 당시 저는 지리산에서 하산해서 저 부산역 앞에 우리 그 본산
금수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자생활 할 때. 그 초량골목을 내려와가지고 그때 공중전화 이걸 들고 그분을 추적하게 됩니다. 뭐 경남중학교를 나오시고 부산서 국회의원 하시고 그래서 제일 지인 그 친구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리랑 호텔 거기 앉아 커피 한잔 하면서 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는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이 나라를 구할 분이다. 정백결백하신 분이다. 요즘 제가 간간히 TV를 보면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참 제가 이 기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참 건전하게 참 그분도 대통령에 한번 나오셨죠. 참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마이크를 들고 그 차에서 유세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대. 나 그분을 추천하고 싶어요. 누구냐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은 정치를 하시면서 뭐 빚만 있었답니다. 빚만.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저 이승만 그 박사가 그분 집에서 계셨고 종교는 천주교고 나중에는 인연이 안 돼서 지금 약 2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한번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그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 난세에 나타나야 될 분. 박찬종 변호사님이시더만. 박찬종. 모르죠. 그분이 또 하실 줄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인이 아니라 그 유능한 인재를 보셔가지고 혹시나 비서실장이나 저 국무총리나 참 그분이 한 1년간만 조금 움직거리신다면 하루빨리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저는 박찬종 그 변호사님하고 얼굴도 모르고 종교도 틀리고 다만 우리 스승님 때부터 그 청기를 보았고 기도를 해왔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나라를 좀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혼자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또 사실이고 자 질문 답변 다 했습니까? 제가 질문 답변을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롯데 이 청와대 터 참 원통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그 홍성거 씨가 그 세 통의 편지를 등기로 보내서 읽어서 비서가 전달만 해줬다면 앞으로 롯데의 관제기술은 없을 것인데 삼성이 수십조 원의 빚을 적자를 안 낼 것인데 그 돈 가지고 우리 못다한 백성들 노인네들 소외받은 분들 위해서 떠도는 영혼들 위해서 참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분한테 등기로 제 카톡에 오면 있어요. 글도 있어. 내 전화번호도 여드릴까 미국 전화번호. 아주 이 근실한 그리스찬인데 제가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스님 우리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있다면 스님 저는 정치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스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또 할 것이고 계속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시 좀 해주십시오. 스님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근데 비행기 표값이 없어요. 비행기 표값이 나이가 들으니까 60이 넘어가니까 3등석 뒤에 뒷칸에 서서 12시간 14시간 비행기 타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새 젊은 아이들도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데 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깨우쳐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은 난국입니다. 누굴 원망하기 전보다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도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